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실 속 세계여행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행 계획을 하나씩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특별한 그림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무슨 그림인지 알아보겠나요? 그렇죠. 이거 안전벨트를 그림으로 그려 넣었어요. 선생님이 운전면허증 시험을 볼 때, 도로에서 주로 시험을 보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의자에 앉아서 내 몸에 맞게 의자를 조절을 하고, 등받이와 의자의 간격을 조절을 하고, 안전벨트를 착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일 먼저 평가를 받았어요. 그만큼 집 나가서 바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안전하고 바람직한 여행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여행의 시작은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이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할지에 이런 것들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안전한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여행을 즐기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사막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지금은 사막에 있는 지역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하기도 하지만 내가 여기 가서 낙타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 낙타는 앉아서 탈 때는 그렇게 모르겠지만 낙타가 벌떡 일어서면 사람의 눈높이가 지상에서부터 한 2m 정도 되는 높이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낙타가 움직일 때마다 몸이 덜컹거리면 2m 공중 위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면서 멀미도 하게 되고 낙타가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잘못 움직이다가 낙타에서 떨어지거나 이러면 뜻하지 않은 아주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이걸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전한지 안 한지 생각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바람직한 여행의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니까요. 자, 여행에서 필요한 안전은 주로 세 가지의 안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의 안전, 아파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사건, 사고에서 안전, 자, 테러가 일어나도 안 될 거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가도 안 될 거고요. 뭐, 내가 여행 간 지역에서, 무슨 해일이나 쓰나미나 지진이 발생해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소지품의 안전, 소매치기를 당해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간 아주 소중한 뭐 노트북이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망가져서도 안 될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박자를 갖추어서 안전을 유지해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하나 보았어요. 보통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표시를 해봤는데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체포나 납치를 당하거나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연재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실이나 도난이나 강도를 당할 수도 있죠.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나 질병에 걸릴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 난감하겠죠.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아니면 결항되거나 혹은 내가 실수해서 비행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다양한 안전장치 우리가 마련하고 여행을 떠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행 가기 전에는 여행자 등록제라는 걸 이용해서 외교부에 내가 여행 갑니다라는 걸 등록해 놓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은 여행을 가도 돼, 안 가야 돼라고 외교부에서 알려주는 사이트를 보고 여행의 안전도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안전한 여행을 위한 준비물이 뭐가 있는지 가방을 한번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비상시에 대비해서 여권 사본을 항상 준비합니다. 그리고 항공권 사본도 준비하고요. 여권용 사진은 사본이 아니라요. 한 장을 정확하게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권 사본이나 항공권 사본은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거나 혹은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두어도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가방을 준비합니다.
휴대용 가방을 준비해서 카메라, 지갑, 여권, 휴대전화 등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매치기에 유의하기 위해서 지퍼가 달린 안전한 가방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크기의 지퍼백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언제 아플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소화제. 한국인들은 참 음식을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소화제를 달라고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제. 그 다음에 물갈이를 한다고 얘기하죠.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를 대비해서 설사약, 두통약 정도는 기본적으로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처 치료를 위한 연고, 반창고, 그 다음에 혹시나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파스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작은 자물쇠를 달기 위해서 뭐 가지고 가면 매우 유용하겠죠. 그리고 큰 여행 가방에는 네임택이라 해서 이름표를 답니다. 수화물 분실에 대비해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너무 자세한 정보를 달아두면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도 주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요. 멀티 어댑터, 우리나라는 220V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돼지코라고 부르는 두 개가 커다랗게 되어 있는 구멍에다가 연결하는데 일본,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110V를 사용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경우에는 구멍이 3개 뚫려 있는 그런 어댑터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어댑터는 필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절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가끔 여러분한테 평가를 할 때 계절 준비물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북반구하고 남반구의 계절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름일 때 남반구에는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려고 한다. 어떤 준비물을 가져가야 되는지 써봐라. 뭐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는데요. 여행지의 기후에 맞는 소지품 필요하겠죠. 특히 여름인 나라로 갈 때는 자외선 차단제, 선글라스, 겨울인 지역으로 여행 갈 때는 방한용품, 목도리, 장갑, 모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뭐 핫팩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더운 곳이라 하더라도 일교차가 큰 곳은 긴 옷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더운 곳이지만 긴 옷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곳에 갈 때, 예를 들면 어디 갈 때? 사막에 갈 때. 이럴 때는 온몸을 가리는 긴 옷이 필요하고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중품은 기내에 들고 타도록 합니다. 망가지거나 부서지면 굉장히 속상해서 여행이 하나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행 가방을 다 집어넣었다면 무게별로, 부피별로 짐을 넣는 위치를 다르게 해서 잘 놓도록 하고요. 혹시 만약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을 때는 뭐 프리즐이라고 하는 태그를 달아두거나 아니면 양말이나 옷 같은 데다가 돌돌 말아서 여행 가방을 싸면 파손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여행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여행 가방을 다 쌓았는데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항공기에 들고 타면 안 되는 물품도 있습니다. 항공기 반입 물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캐리어에 담으면 안 돼요. 수화물로 붙이는, 짐 가방으로 붙이는 거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조 배터리. 폭발할 염려가 있는 것들은요. 비행기 짐칸에 넣어서는 안 돼요. 보조 배터리, 라이터, 전자담배. 만약에 이것들을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물론 여러분 전자담배는 가져가지 않겠죠. 해야 할 때는 기내에 들고 가는 가방에 가지고 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기내에 들고 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아예 비행기 자체에 들고 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나 볼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짐칸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도끼, 망치, 어이없죠? 그 다음에 도검, 무술, 호신용품, 아니면 무기, 이런 것들 절대 비행기에 들고 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및 레저용품,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있는데 내가 늘 갖고 다니는 방망이만 나는 써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비행기 안에 들고 탈 수 없고요. 그때는 표시를 하고 수화물로 붙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 안에 절대 들고 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술, 물, 음료수, 스킨 로션, 김치,
뭐 샴푸린스, 치약, 선크림, 립그로즈, 고추장, 뭐 된장, 뭐 이런 것들인데요. 굳이 물 같은 것들을 꼭 가져가야 된다든지, 뭐 작은 것들을 가져가야 된다든지 하면 작은 용기에 덜어서 지퍼백에 담아가지고 100ml 이하만 들고 탈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금지되는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배는 어떨까요, 여러분? 또 기차는 어떨까요? 그렇죠? 배나 기차는 이렇게 금지하는 물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배를 탈 때는 여러분이 지금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배 안에서 절대 타면 안 돼요 하는 수화물도 다 본인이 들고 타야 하기 때문에요. 이런 물품이 많지 않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나라별로 독특한 반입 금지 물품이 있어요. 굉장히 어이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요거죠. 여러분 좋아하나요? 어린 아이들 좋아하는데 킨더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이렇게 반 딱 열으면 안에 초콜릿도 들어있고 과자도 들어있는 요거 지나치게 영양가가 없는 거라고 해서요. 반입이 금지된다라고 합니다. 덴마크는 베즈마이트라 그래서 이게 바로 베즈마이트예요. 이 텔레비전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선생님 봤더니 이 벤툴리가 이 베즈마이트라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막 짜먹는 걸 봤어요. 야채를 발효시켜서 이렇게 잼처럼 빵에다가 발라 먹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스프레드 같은 것들인데요. 냄새가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덴마크 사람들은 이 베즈마이트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선 전화기, 나이지리아는 모기장, 그 다음에 쿠바는 전기 프라이팬이나 다리미, 그리고 싱가포르는 껌이나 술을 반입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껌 하나 정도로 여행 가방에 집어넣어가지고 가도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혹시나 가방을 열어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공항에서 압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길에서 껌을 씹다가 아무데나 함부로 뱉으면 큰 벌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바람직한 여행. 아주 폭넓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행자에게도 행복해야겠지만 그 여행지에 살고 있는 주민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려갔다든지 막 고성방가를 하고 간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여행지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혼자만 막 백장이처럼 놀다 간다든지 아니면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재난이 일어났는지만 구경하고 간다든지 굉장히 예의 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겠죠. 우리는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착한 여행 혹은 공정여행 혹은 책임여행이라는 말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여행 가기 전에 뭘 많이 하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하고 가야 돼요. 공부하고 가야지 여러분 많이 보여요. 우리 문화재청장님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문화재 답사에 관련된 책을 많이 작성하신 유홍준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된다 라고도 이야기하셨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사랑하게 되면 그 지역과 나는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게 돼요.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공부하고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걸어가는 산보이죠? 이동하는 과정도 중요해요. 학생들이랑 수학여행을 가면요. 자동차 안에서는 꾸준히 잠만 자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도 하나하나가 다 매우 중요한 여행지의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죠? 내가 갔다 온 자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회용품을 굳이 만약에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여행 갈 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컵 하나 정도, 숟가락, 젓가락 정도는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물은 아껴서 써야 해요. 특히 물 부족 지역에 가서 예를 들면 사막에 여행 가서 막 열심히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옷이 더러워졌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막 빨래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 갔을 때는 물을 많이 아껴서 쓰도록 하고요. 빨래도 모아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깊은 산속이에요. 꼬불꼬불 산을 걸어서 올라가다 보면요. 자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없는 것은 찾지 말자. 예를 들면 와이파이가 왜 안 터지지? 자 아니면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여긴 이렇게 깊은 산속에 케이블카도 없나? 자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싶어 라든지 없는 건 찾지 않도록 합니다. 여행지에 가면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서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뭐 국립공원 같은 시설에 가서 내가 원하 그 지역에 없는 것들을 찾는다든지 우리나라에는 이렇지 않은데 라고 비교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엄청 예쁜 조약돌들이 막 바닷가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주머니에 기념품으로 한두 개 넣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내려놓고 돌아오자. 모든 것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때로는 이런 거 하나씩 가져갈 때마다 벌금을 내게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 모든 것들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그 지역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겠죠. 내려놓고 돌아오자. 자, 이렇게 여행을 안전하게 떠날 때 그런 바람직한 여행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떠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디 가서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가면 다양한 여행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알리고 가야 해요. 내가 이렇게 여행 가는데 내가 언제까지 돌아올 거니까 나의 일정에 맞게 나를 걱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시시각각 대처하고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기 전에는 준비해야 될 거고요. 가서는 순간순간 대처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누리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자, 홈페이지 한번 연결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랑 지난번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 페이지인데요. 자, 해외 안전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조금만 내려가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죠. 1단계부터 특별여행주의보까지 해서요. 빨간색 빛끈 거진 특별여행주의보는요. 전부 다 코로나 때문에 최근에 발생한 그런 것들입니다.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네요. 이럴 때는 우리나라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행이 지금 4단계 검정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장 어려운, 하면 안 되는 금지된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지구촌 스마트 여행이라고 하는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10계명을 한번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0가지가 시시각각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소매치기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두 번째,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가짜 경찰이 많으니 불신검문에 당황하지 말아라. 세 번째, 모르는 사람의 짐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은 거절해라. 혹시 마약이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네 번째, 여권이나 지갑 분실 시 외국에 있는 한국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 외교통상부는 긴급 송금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우리나라 외교부에 돈을 송금하면 외교부에서 현재 있는 공관에 돈을 송금해줘서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행 중 위험한 행동은 스스로 삼가해라. 여섯 번째, 상비약을 준비해라. 일곱 번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라. 여덟 번째, 차량 통행 방향에 주의해라. 우측 통행을 하는 곳도 있고요. 좌측 통행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여행지 정보를 숙지해라. 열 번째, 의사소통 대비책을 세워라. 언어가 전혀 소통되지 않는 곳에서도 요즘에는 번역기를 이용하면 소통이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간단한 인사말, 감사합니다, 1, 2, 3, 4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번역기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전하고 바람직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